안녕하세요. 그때는 그랬지입니다. 12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우리 집에 처음으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텔레비전이 처음 왔던 날의 추억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네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산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 풍경을 흑백 화면에서 나오는 신기한 영상을 보며 감탄하던 그 순간들을,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 따뜻한 시간들을. 그 시절 텔레비전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마법의 상자였으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혁신이었지요. 오늘은 그 작은 상자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의 설렘과 감동,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소중한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75년 가을, 우리 동네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사는 김 사장님 댁에서 텔레비전을 샀다는 소식이었죠.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은 정말 귀한 물건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텔레비전을 샀다더라.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김 사장님 댁 앞으로 달려갔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김 사장님 댁 대문 앞에는 벌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들어와서 구경해 보세요. 김 사장님의 따뜻한 초대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 검은 상자, 그것이 바로 텔레비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작고 투박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마법의 상자 같았어요. 이게 정말 그림이 나오나요? 동네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어보셨어요. 김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텔레비전 앞에 스위치를 켰어요. 잠시 후 화면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점점 선명해지면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상자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기 사람들이 진짜 들어있는 건가요? 어린 동생이 순진하게 물어보자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는 텔레비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매일 저녁 7시부터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8시부터는 드라마도 하고요. 김 사장님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김 사장님 댁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죠. 김 사장님 댁에서 텔레비전을 본 후 저는 매일 아버지께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 사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텔레비전은 정말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한 달 월급으로도 사기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텔레비전은 사치품이야. 우리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돼. 아버지의 말씀에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에 상여금이 나왔어. 텔레비전을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전자상가에 갔어요. 가게 안에는 여러 종류의 텔레비전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지만 모두 우리에게는 꿈 같은 존재였어요. 이 정도면 가족이 보기에 적당할 것 같은데요. 가게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텔레비전은 14인치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화면이었지만 그때는 충분히 크게 느껴졌어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가게 아저씨가 말해준 가격을 듣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셨어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할부로도 살 수 있어요. 매달 조금씩 내시면 돼요. 가게 아저씨의 제안에 아버지는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신 거였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오는 거였어요. 내일 오후에 배달해 드릴게요. 가게 아저씨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집에도 그 신기한 상자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가게 아저씨와 배달 기사 아저씨가 큰 상자를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조심조심. 깨지면 안 돼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상자 안에는 우리 가족의 꿈이 들어 있었거든요. 거실 어디에 놓을까요? 배달 기사 아저씨의 질문에 온 가족이 모여 의논했어요. 결국 거실 한가운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볼 수 있는 자리에 놓기로 했어요. 상자를 뜯고 텔레비전을 꺼내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해야 해요. 기사 아저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안테나를 설치하는 동안 우리는 아래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과연 잘 나올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제 켜볼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전원 스위치를 누르셨어요. 잠시 후 화면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점점 선명해지면서 뉴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나왔다! 정말 나왔어!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소리도 조절할 수 있어요. 기사 아저씨가 볼륨을 조절해 보여주셨어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구나.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온 후 우리 집의 저녁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지? 아버지가 신문의 방송 편성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채널이 몇 개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재미있었어요. 뉴스 시간에는 온 가족이 조용히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드라마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어요. 주인공이 울면 어머니도 같이 우시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아이들 프로그램 시간에는 저와 동생들이 앞자리를 차지했어요. 만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우리를 보며 부모님도 웃으셨어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곤 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흑백 화면이었지만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동생은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모두 함께 웃었어요. 가끔 화면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가 안테나를 돌리러 옥상에 올라가셨어요. 아래에서 우리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소리치면 아버지는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주셨어요. 이제 됐어요.
화면이 선명해지면 온 가족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 작은 일에도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온 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저녁 식사 후 각자 할 일을 했었는데 텔레비전이 온 후에는 모두가 거실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또한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생긴 후 가끔 이웃들이 함께 보러 오시곤 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는 온 동네가 한 집에 모여 함께 보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텔레비전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집집마다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있고 수백 개의 채널을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울었어요. 하나의 화면을 함께 보며 같은 감정을 나누었죠.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하나가 온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던 그 시절. 작은 흑백 화면이지만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순수한 감동과 경이로움이 있던 그 시절. 텔레비전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었으며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준 마법의 상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처음 텔레비전이 왔던 날은 언제였나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텔레비전과 함께한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이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향수와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다음에도 그때는 그랬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